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 맨발로 걸어라. 돈이 안 들고 부작용이 없는 최고의 자연 치유요법. 박동창 지음 맨발로 걸어라. 제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맨발 걷기 혁명. 동그라미 3. 맨발 걷기는 코로나19 좌절은 물론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게 한다. 2020년 이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팬데믹 때문에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가 본연의 정상적인 활동을 멈춘 상태에서 모든 경제, 사회 활동들이 제약받고 있고 개인적인 활동이나 여행 등도 할 수 없거나 중단된 그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생활이 벌써 1년 반 이상을 지나고 있고 어쩌면 앞으로도 상당 시간 계속될 개연성이 있다. 그 과정에 많은 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통도 겪었고 실제 완치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을 언론을 통해 듣고 있다. 또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주변에는 각자의 생업에 문제가 생겨 심각한 좌절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음식점이나 기타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그러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간헐적으로 지속되면서 사실상 강제로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많은 분이 큰 고초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을 돌면서 해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해외 여행 제한이나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등 조치 때문에 아예 해외여행 자체가 중단되면서 수십 년간 해오던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거나 아예 일을 접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그렇게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분이 겪는 좌절과 고초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라 믿어진다. 결국 지금의 시대는 많은 분에게 혼돈과 좌절, 격변의 시대다. 이제까지 우리는 맨발 걷기를 통해 질병의 고통 없는 건강 사회를 구현하고자 외쳐왔다. 그리고 맨발로 걸음으로써 가지고 있던 질병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며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말이다. 맨발 걷기가 이 시대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심각한 감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건강 증진법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확인해왔고 또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맨발 걷기는 단순한 건강 증진 운동을 넘어서는 지치고 힘든 삶에 용기와 힘을 주는 그런 근원적인 삶의 방식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평온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무풍의 삶은 거의 없다. 누구나 한두 번씩은 커다란 굴곡과 시련을 겪게 되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갖는 경우도 많다. 저자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에 저자의 유튜브 박동창의 맨발 강의를 녹화하면서 지나온 삶의 과정, 특히 금융인에서 맨발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을 반추하다 보니 참으로 어려운 좌절의 시간을 이겨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께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인고의 시간을 넘어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특히 지난 2001년 저자가 맨발로 걷는 계기가 되었던 폴란드 시절 은행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킨 후 매각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 어려움은 참으로 매우 험난한 과정이었다. 현지 은행을 매각하고 나오는 과정에 현지인들이 파놓은 함정에 꼼짝없이 빠지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어떠한 경우도 불의와는 타협할 수 없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결심하였다. 그것이 저자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함, 주주와 은행의 수많은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때부터 참으로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들은 그 나라의 일부 권력자들과 손잡고 돈 벌어나가는 외국인들을 좀 괴롭혀도 좋다는 합의를 이룬 듯 보였다. 그 국가의 일부 권력기관도 그들의 편인 듯 하다. 그러한 중가부적의 상황에서 그들과 맞서기 위해
그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수많은 증거를 찾아 제출했다. 그러나 그러한 명백한 증거들이 지속해서 무시되고 외면되는 부당한 절차들이 진행되었지만 실망하지 않고 그들이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동문서주하였다. 결국 특정 일에 저자의 은행에 동거짓 문서를 전달하였다는 사람이 그날 바르샤바에 있지 않았을 수도 있으리라는 추정에 이르렀고, 그러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이동통신사 기지국에 당일 그의 통화 내용의 증거 기록을 신청하고 확보하였다. 그랬더니 드디어 그 사람이 해당일 전일 바르샤바를 떠나 300여 킬로미터가 넘는 그단스크로 이동하는 과정이 그의 통화 기록에 나타난 기지국들의 위치로 명백하게 드러났고 그 명명백백한 증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결국 그날 그 사람이 바르샤바에 없었다는 명백한 사실을 마침내 밝혀냄으로써 길고 긴 증거 확보의 시간이 끝났고 그들의 불법을 최종 입증하기에 이르렀다. 그 험난한 증거 확보의 과정에 5년의 세월이 소요되었고 그 이후에도 귀국 후 서울에서 폴란드 현지의 법정 공방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이어가며 도합 10여 년을 싸워내었다. 그 참담하기 어려운 10년 동안 만약에 저자가 맨발로 걷지 않았더라면 저자는 좌절하고 말았을 것이고 또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다. 폴란드에서부터 맨발로 숲길을 걸었기에 지칠 줄 모르는 증거 확보에 지난한 싸움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끝내는 승리한다는 불태전의 각오를 다질 수 있었다. 결국은 그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10년을 끈 오랜 싸움이 대미를 완승으로 장식하면서 현지에 묶어두고 나온 돈 1천만 불도 마침내 찾아와 한국의 대주주에게 넘겨드릴 수 있었다. 맨발 걷기가 있었기에 과거 공산당 세력들이 여전히 장악하고 있던 한나라의 일부 권력기관들과 맞서 외국인인 저자가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이겨냈던 것이다. 그 이후 서울에 들어와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었다. 서울에서도 또다시 일부의 부당한 상황과 상대들에 맞서 싸우는 그런 지난 한 시간이 계속되었다. 어쩌면 조용히 고개 숙이고 지나갔더라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불의를 보고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또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다. 5년에 걸친 또 하나의 싸움이었다.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세력에 맞서는 험난한 과정을 혼자서 감당하다 보니 또 다른 힘든 싸움의 연속이 되었다. 전에는 외국에서의 싸움이었지만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대명천지에서 또 다른 고난의 시기를 견뎌야 했다. 결국 그 긴 싸움에서도 최소한의 명예는 회복했지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꼭 정의만 서는 것이 아니라는 뼈저린 경험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또 다른 5년이라는 기나긴 인고와 역경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역시 오로지 맨발 걷기 때문이었다. 결국 맨발 걷기는 단순히 질병의 고통을 이겨나가는 건강 증진의 길뿐만 아니라 그를 넘어서서 여러 인생길에서 부딪히는 각종 시련들을 극복하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경이로운 위로의 힘인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가 내리는 또 다른 축복이다. 만약 지금 독자 여러분들 중 누군가가 혹시 코로나19로 또 그 이외의 여러 개별적인 부당한 상황들로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면 또 좌절의 고통 속에 빠져 계신다면 주저없이 숲길에 맨발로 나서시라. 그리고 맨발로 걸으시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바로 어머니의 대지가 우리의 창조주가 여러분들 편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위기 극복의 통찰력과 함께 힘과 자신감을 심어주시게 될 것이다. 동그라미 4. 맨발 걷기 혁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K-헬스 모델의 구현. 본서에서 저자는 현대인들의 접지 차단이 가져온 면역력의 저하가 오늘날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근원적인 원인이라
고 적시하였다. 그 근거는 지난 2010년도 미국의 전기기술자 클린터 오브와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등이 밝힌 접지 이론과 그 임상적 실험 사례 등에 근거한다. 부도체의 신발을 신었을 때 우리 몸의 전압이 200에서 600mV에 달하나 신발을 벗고 땅과 접지를 하면 그 순간 우리 몸의 전압은 0V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바로 고무미창을 댄 신발을 신고 접지가 차단된 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은 땅과의 전이차가 없는 0V가 아니라 접지되지 않은 채 평균 200에서 600mV의 전압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이다. 또 우리 현대인들이 접지되지 않은 채 과전압이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면 세상의 모든 전기장치나 전기적 시스템은 모두 땅과 접지, 즉 어스되어야 설령 과전압이 흐르더라도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학교 과학 시간에 다 배웠다. 모든 공장 역시 모두 다 마찬가지다. 불시의 기계 장치들이 또 공장이 과전압 등으로 멈추어 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느 전기장치보다 더 정밀한 전기적 장치인 인간의 몸은 현대에 들어 위와 같은 합성 소재의 부도체 신발을 신고 살게 되면서 접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 접지가 차단된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과거에 없던 각종 비전염성 만성 질병들로 고통받게 되었고 최근에는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감염병으로 전 세계가 멈춰 서게 되었다. 그 모든 참사가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 접지 차단에서 비롯된 현상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이제까지 본서에서 이야기해온 우리 현대인들의 접지 차단으로 초래된 구체적인 생리적 현상과 그 결과들을 아래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 첫째,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게 되면서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매 순간 끊임없이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중화 배출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활성산소들이 몸 안을 돌며 성한세포를 공격하여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세포와 혈액 속의 지방이 활성산소의 작용으로 산화되어 과산화 지질이 되며 이는 노화, 동맥경화증, 혈전증, 당뇨병 등의 원인이 된다. 둘째, 땅과의 접지가 차단되면서 땅 속의 자유전자가 혈액 속으로 올라오지를 못해 적혈구의 표면 전하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세포 간의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단위인 제타전해가 낮아져 혈액이 끈적끈적해지고 엉키게 됨으로써 혈전의 원인이 된다. 그 결과는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각종 치명적인 심혈관 질환, 뇌질환 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셋째,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의 생성이 제한되어 몸의 활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노화가 촉진되는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넷째, 위와 같은 접지 차단으로 인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들쑥날쑥해지면서 불안, 초조, 과민 현상 등과 그로 인한 불면증 등이 만연하면서 각종 시민성 질환들로 인해 마약과 자살 충동 등 사회적 병리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다. 결국 땅과의 접지의 차단은 정상적이고 건강한 활동을 위한 필수의 생리적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근원적인 면역력 저하의 초래와 함께 치명적인 질병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땅과의 접지의 회복을 통한 맨발 걷기 혁명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국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더 큰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의 현재 주변을 둘러보자. 집은 대부분 접지가 차단된 고층 아파트이고 부도체인 운동화, 구두 등을 신고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다. 아파트 등 주거단지의 모든 길은 또다시 부도체인 아스팔트나 시멘트로 포장되어 있고 그를 지나 학교나 회사로 들어서면 회사는 고층 건물에, 학교 운동장은 상당 부분 인조잔디나 아스콘 등 부도체의 물질로 뒤덮여 있다.
그 어디에도 우리가 땅과 접지하며 땅의 기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하루 종일 부도체에 신발을 신고 살기 때문에 24시간 접지가 차단된 환경에 모두가 내던져져 있는 것이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근원적인 면역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질병의 고통이 없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언제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과 접지할 수 있는 생활 및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어 아래의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의 산책로를 흙길로 변경 조성하고 단지별로 세족 시설을 의무화하여 주민들이 언제든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걷고 접지할 수 있는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교양시켜 나가면 좋겠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전국 시도구는 물론 전 세계의 건강한 주거 환경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K주거 환경의 길을 열어 나갔으면 한다. 둘째, 거주지 주변의 근린 공원이나 천변 보행로 등에 깔려있는 시멘트, 아스팔트, 우레탄 등을 걷어내고 자연 그대로의 마사토, 항토길을 깔고 입출구 등의 세족시설을 하여 주민들이 언제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주민 생활의 길을 열어 나가도록 하면 좋겠다. 셋째, 전국의 초, 중, 고 및 대학교의 운동장에 깔려있는 인조 잔디나 우레탄 등을 걷어내고 자연 친화적인 마사토나 황토를 깔아 학생들이 언제든 맨발로 뛰어놀며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학습 능률을 올리고 건전한 인성이 배양되도록 자연 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다. 넷째, 전국의 수많은 크고 작은 등산로와 숲길에 지난 수년 무차별적으로 깔아놓아 접지 효과를 차단하고 있는 국적 불명의 야자 매트들을 걷어내어 숲길을 찾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흙을 밟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와 정부 차원에서 야자 매트 철거의 숲길 정화 운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면 좋겠다. 끝으로 다음 글에서 상술하듯 헌법 제35조 제1항의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모든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 조항에 근거하여 일조권, 조망권 등에 상응한 접지권의 입법화를 서둘러 줄 것을 정부 당국에 제안한다. 즉 기존의 주택단지나 도시공원은 물론 그들을 새로이 조성할 경우 동주택단지나 도시공원 내 도로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흙길로 조성하고 세족시설 건설을 의무화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국민 전체의 맨발 걷기 혁명을 이룸과 동시에 맨발 걷기를 통한 K헬스 모델의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동그라미 5. 접지권이 헌법상 건강권, 환경권의 하나로 입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하나로 건강권, 환경권, 쾌적한 주거 생활권 등을 천명하고 있다. 위 헌법 조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일상의 주거 환경에서 햇빛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일조권, 바다나 강, 아름다운 경관 등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조망권과 마찬가지로 일상에서 건강한 흙길을 맨발로 밟음으로써 땅속으로부터 무궁무진한 자유전자를 공급받아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국가는 그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를 조성해야 할
근원적 책무가 있다. 제2항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 그를 증거한다. 1조건과 관련된 현행 법령으로는 건축법 제53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60조 등이 있고 대법원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1조 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 법규가 있다면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1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 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사법상 1조권 침해 여부는 공법적 규제의 적합 여부와 상관없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서 1조권이란 햇빛을 받아 쬐을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하는 권리를 말한다. 생활을 하는데 햇빛을 받아야 하는 것은 인체의 발육을 위해서나 건강관리를 위하여 또는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조망권도 마찬가지다. 조망권이란 특정한 위치에서 바라볼 때 보이는 바다나 강산 등 자연 경관이나 역사 유적, 문화유산 등 특별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부분은 건물과 관련되어 있어서 좁은 의미로 보면 건물 창문이나 베란다 등에서 경관을 볼 수 있는 권리로도 한정되고 있다. 수평 수직 시야의 범위 안에서 외부 공간, 특히 바다나 강산 등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지에 따라 주거 환경, 건물 가격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로 땅을 밟고 살 권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다. 땅을 맨발로 밟는 것, 즉 접지의 효과는 이제까지 저자가 누누이 설명해 왔듯 땅과의 접지는 치유한다는 확고한 기본 명제가 있다. 우리가 맨발로 땅을 밟고 접지할 때 무궁무진하게 몸 안으로 공급되는 가로 마이너스 전하를 띤 자유전자로 인해 우리 몸의 독소인 양 가로 플러스 가로 전하를 띤 활성산소를 중화시킴으로써 암이나 고혈당 등 여러 현대 문명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뿐만 아니라 혈액을 맑게 묽게 해줌으로써 심혈관 질환, 뇌질환 등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ATP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항노화 효과까지 가져다 주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 초조, 과민 현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안정화하고 염증과 통증을 치유하고 완화시키는 중요한 기능까지 한다. 결국 땅과의 접지는 땅속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생명의 자유전자를 통해 우리 인간의 생리적 시스템이 처음 창조주가 설계해 놓으신 대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근원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땅을 맨발로 밟고 접지함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축복이자 마치 숨겨진 보물지도와 같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의 도로들은 물론 주변의 도시공원, 그린공원 내 도로들 역시 거의 대부분 부도체인 아스팔트나 시멘트, 우레탄, 야자 매트 등이 깔려 있어 그 어디에도 맨발로 걸으며 건강하게 접지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한마디로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한 부대 시설로서의 단지 내 도로나 인근 도시공원, 근린공원 등의 도로들이 헌법상 인정된 국민의 건강권, 환경권으로서의 접지권이라는 기본권을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상에서 땅과 접지하는 생활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건강권,
환경권, 쾌적한 주거 생활권으로서의 접지권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국가는 그를 입법적, 행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기울여 갈 것이다. 청계천 물길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양쪽 시멘트 보행로의 한쪽을 걷어내고 흙길로 만들어 모든 시민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맨발로 걸으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운동을 해왔고, 구의동 어린이 대공원의 현재 약 3km의 시멘트로 포장된 둘레길이나 약 3.5km의 남산 둘레길의 우레탄 등으로 포장된 보행로를 일부라도 흙길로 만들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최근에는 탄천길, 연결공사 구간의 시멘트길 옆에 갈대 숲 등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한 공지를 맨발로 걷는 흙길로 만들어 달라는 제안을 서울시에 올렸다. 그를 계기로 개포공원길, 유련공원길, 대청공원길의 야자 매트나 우레탄 등의 포설을 걷어내거나 진행 중인 공사를 중단하고 흙길로 조성해달라는 주민들의 청원들이 봇물 터지듯 서울시 제안 페이지에 올라오고 있고 많은 사람이 공감의 표시로 응원하고 힘을 모아가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주요한 주거단지인 각 시도 군의 아파트 단지 내에 조성된 시멘트, 아스팔트, 우레탄 등으로 깔린 보행로들과 주변 근린공원의 산책로들의 일부를 흙길, 황토길로 바꾸고 곳곳에 세족시설을 해놓는다면 모든 주민이 언제든지 일상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으면서 건강한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에 우선 서울시 의회에 관련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아파트 등 집단 거주지의 산책로를 흙길로 변경, 조성하고 세족시설을 의무화하여 시민들이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정책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둘째, 거주지 주변의 근린공원이나 천변 보행로 등에 깔린 시멘트, 아스팔트, 우레탄 등을 걷어내고 자연 그대로의 마사토, 황토길 등을 깔아 주민들이 언제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을 밟으며 산책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한 근린 생활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셋째, 크고 작은 등산로와 숲길을 찾은 시민들이 편안하게 흙을 밟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숲길에 깔린 야자 매트를 철거해 주기 바란다. 만약 위와 같은 정책 내용이 서울시의 시정에 반영이 되어 우리의 각 아파트 단지 내 보행로들이 흙길로 바뀌고 인근 근린공원 역시 보석 같은 흙길로 재단장된다면 주민들이 항시 맨발로 걷고 접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 친자연적 생활 환경이 조성될 것이고 그러한 명품 흙길 보행로와 세족시설을 갖춘 아파트 단지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진정한 가치로 승화될 것이다. 한편 위 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권에 따른 접지권의 내용과 행사를 위한 근거 법률 조항 등을 신설하기 위하여 저자의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는 위 헌법상 조항들을 근거로 국회에 접지권의 입법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접지권이 입법화되고 관련 정책이 구체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접지권이라는 법적 권리 개념이 도입되고 그 결과 국민들이 일상에서 맨발로 흙길을 밟으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에덴 동산 같은 이상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걸어서 행복해져라. 걸어서 행복해져라. 우리의 나날들을 연장시키는, 즉 오래 사는 최선의 방법은 끊임없이 그리고 목적을 갖는 것이다. 찰스 디킨슨. 감사합니다. 스토리양입니다.